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연신 득점포를 쏘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를 보내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는 아스널전 출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 애슬레틱 같은 칼럼들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이번 시즌 폭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칼럼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황희찬 선수의 최근 활약상과 그리고 아스널전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황희찬 선수는 지난 풀럼전에서 비록 팀은 2대3로 패했으나 75분경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인 시즌 프리미어리그 7호 골에 더해 공식 대회 8호 골까지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황희찬 선수는 제로드 보엔과 이제 손흥민 선수 8골에 이어서 단 한 골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5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황희찬 선수의 최근 득점 페이스인 건데요. 이번 시즌 황희찬 선수는 공식 대회 14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13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 건데요. 더 놀라운 거는 최근 8경기에서 5골 2도움, 거의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토트넘전만 유일하게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3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토트넘전, 그리고 풀럼전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의 에이스로 불리는 페드로 네투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도 황희찬 선수가 1골과 1도움을 기록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희찬 선수는 2019-20 시즌 히메네스가 이제 그 17골을 넣은 이래로 울버햄튼 선수로는 단일 시즌 최다골을 달성했습니다. 2020-21 시즌에는 후백 네베스와 페드로 네투가 6골씩을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그 2021-22 시즌에는 히메네스가 6골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지난 시즌에는 포덴세와 후백 네베스가 6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시즌 동안 6골 넣은 선수가 단일 시즌 최다골이었는데요. 울버햄튼에서는요. 황희찬 선수가 이제 시즌 13라운드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7골로 그 기록들을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황희찬 선수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홈 6경기 연속골 기록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토트넘전에 아쉽게 이게 깨지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2004년 앙리 카마라가 기록한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이어서 울버햄튼 구단 역사상 2번째로 최다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아쉽게 이제 토트넘전에 깨졌었죠.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도 기록을 한 건데요. 종전 기록은 2021-22 시즌에 5골이었습니다. 이게 데뷔 시즌이었죠. 여기에 더해 그 황희찬 선수가 데뷔 시즌 5골, 그리고 지난 시즌 3골, 그리고 이번 시즌 7골을 넣으면서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15골을 넣었는데요. 이는 이제 그 울버햄튼 선수는 7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한 게 됩니다. 케빈 도일이 2011년에 15골을 기록했었고요. 또 이제 스티븐 플래처가 2011년에 15골을 기록했었고요. 또 이제 매튜 자비스가 2012년에 15골을 기록했었고요. 라우리 메네스가 2019년에 15골, 그리고 디오구 조타가 2020년에 15골, 그리고 후백 네베스가 2022년에 15골을 기록한 데 이어서 황희찬 선수가 15골을 기록한 건데요. 울버햄튼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를 놓고 보면은 히메네스가 40골, 스티븐 플래처가 22골, 후백 네베스가 21골, 그리고 케빈 도일이 18골, 디오구 조타가 16골,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자비스와 함께 1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13라운드에서 7골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번 시즌에 플래처 2위 기록까지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골이 전부가 아닌데요. 황희찬 선수는 풀럼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팬 투표에서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는데요. 투표율은 이제 41.8%였습니다. 14분경에 황희찬 선수가 르미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강타했었죠. 그리고 이제 18분경에는 볼을 잡고 돌아서면서 그 팀님의 잡아채기 파울을 유도하면서 이제 그 옐로 카드를 획득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4분경엔 쿠냐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측면 돌파에 이은 골문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도어티를 향해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으나 카스타뉴한테 아쉽게 차단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3분경에 칼라이지치가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황희찬 선수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문전 돌파 과정에서 팀림의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을 획득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그 본인이 획득한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2대2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3번의 슈팅 중 1번이 골이었고 1번이 골대를 맞췄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합도 3회 승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파스코어 평점에서 7.6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었고요. 뭐 양팀 도합으로 한다면은 윌리안과 이워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품목 평점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8.2점으로 윌리안과 이어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얻었고요. 당연히 팀 내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이었고요. 후스코어드 평점에 있어서도 황희찬 선수가 이어비 7.9점에 이어서 7.5점으로 멀티골을 넣은 윌리안 7.5점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황희찬 선수가 계속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이제 그 축구 전문지죠. 디 애슬레틱에서는 황희찬은 어떻게 울버햄튼의 최고 득점자가 됐나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해당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 황희찬의 감독이었던 오스카 가르시아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는 그와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 훈련 후 오후에 따로 만났다. 그러니까 방과 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 훈련을 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는 스피드가 매우 빨랐지만 결정력이 부족했기에 이를 발전시켜야 했다. 그가 골을 넣을 기회는 많았지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았기에 우리는 코치, 골키퍼와 함께 그와 많은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개인 훈련을 코치, 골키퍼와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고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배우고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 영리해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 단지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지만 계속 발전했다. 잘츠부르크에서 우리는 투톱으로 경기를 했는데 그는 투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움직임이 빠르고 영리하며 타겟형 공격수가 아니기에 윙에서도 뛸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도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했는데요. 지난 시즌 1130분 동안 18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이번 시즌 774분 동안 벌써 18개의 슈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슈팅당 기대 득점은 유사하지만 실제 지난 시즌은 슈팅당 기대 득점이 2.9골이었고 이번 시즌은 슈팅당 기대 득점이 2.6골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제 그 상대 골문 앞에서 기회가 많아졌다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골문 앞에서의 골들과 이제 슈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은 지난 시즌 4회였으나 이번 시즌은 단 1회밖에 되지 않고요. 슈팅 평균 거리도 지난 시즌까지는 15야드였는데 이번 시즌은 10.8야드로 가까워졌어요. 그가 골문 앞에서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득점력이 늘어났다. 이거는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영리해졌고 최대한 골문 앞에서 받을 수 있게 오프더볼 움직임을 잘 가져간다는 소리고 또 여기에 맞게 패스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디 애슬레틱의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스포츠 조선에서 현재 그 영국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이건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황희찬은 어렸을 때 유소년들 중 매우 유명했다. 2008년 신곡초등학교 전국 챔피언을 도왔고 또 다른 대회에서는 득점왕을 수상했다.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을 때 많은 상을 받았다. 2009년 그는 차범근 축구상에서 1등을 수상했다. 박지성과 기성용 같은 많은 유명 한국 축구 선수들이 10대 때 2위를 수상했다. 그의 좋은 활약 덕에 많은 유럽 팀들이 그를 주목했고 그는 2014년 12월에 잘츠부르크로 이적했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밝힌 겁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마지막에 현 울버햄튼 감독인 오닐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은 이유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그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팀의 구조가 그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를 따르는지 생각할 뿐이고 그는 이를 잘 따르고 있다. 그는 특정 구역에 있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고 있다. 그에게는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혼자서 잘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 입장에서 가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기에 이는 나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그는 스스로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 이 팀은 특정 방식으로 경기에 나서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를 따르다 보면 특정 지역에서 골을 넣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득점할 수 있는 지역에 10번 도착했음에도 볼이 오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11번째 그 볼을 받아낸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패스를 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골을 넣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니엘 감독의 인터뷰를 계속 보면요. 그는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가 골을 넣은 방식에 대한 공로를 그에게 돌리고 싶다. 난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팁들을 알려주긴 했지만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선수 본인이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언해 준 건 맞지만은 황희찬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 황희찬 선수가 BBC 풋볼 포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혼란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요. 시즌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황희찬 선수가 가능한 많은 골을 노리고 있다. 난 혼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참고로 이제 황희찬 선수와 혼란은 잘츠부르크에서 같이 뛰었었죠. 그리고 둘이 절친이어서 SNS에서도 자주 댓글을 주고받기도 했었고 맨시티와 울버햄튼 경기가 끝나고 나서 둘이 유니폼을 교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내용을 계속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대한민국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에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득점은 팀워크에서 나온다. 우리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훈련하며 우리 감독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감독님은 상대팀이 우리를 압박할 때 미드필더에서부터 수비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의 전술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본인이 골을 많이 넣은 거를 선수단과 또 이제 감독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황희찬 선수가 현재 클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억되는 순간에 대해서는 와포드와의 울버햄튼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거를 언급했지만은 혼란과의 맨시티전에서 승리한 순간도 특별한 순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었죠. 그러면서 인터뷰를 계속 이어나가면요. 솔직히 어렸을 때 난 많은 상을 받았었고 득점왕은 물론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자주 선정됐다. 하지만 잘츠부르크에 왔을 때 그들은 좋은 선수들과 좋은 재능들은 물론 완전히 다른 문화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난 매일같이 울곤 했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독일어를 시작했는데 영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지만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향상했고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많은 골을 넣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터지기 시작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울버햄튼은 한국 시간 12월 3일 자정 프리미어리그 1위 아스널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아스널은 최근 공식 대회 4연승을 달리면서 맨시티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아스널의 1위 비결은 바로 수비력에 있어요.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비교인 건데요. 득점 부분은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소폭 떨어졌어요. 하지만 수비 관련된 기록들은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올라갔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시즌 경기당 실점이 1.1골이었으나 이번 시즌 0.8골로 줄어들었는데 실제 13경기에서 17점을 허용하면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기대 실점도 지난 시즌 1.1골이었으나 이번 시즌 0.8골이고요. 경기당 슈팅 허용 횟수가 지난 시즌 9회였는데 이번 시즌 8.5회고요. 또 이제 그 유효 슈팅 허용 횟수도 지난 시즌 3.6회였는데 이번 시즌 2.5회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지난 시즌 57.1%였으나 이번 시즌 61.1%로 상승했는데요. 현재 아스널이 최소 실점이고 기대 실점도 최소고요. 그 경기당 슈팅 허용 횟수도 최소고요. 또 이제 경기당 유효 슈팅 허용 횟수도 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스의 영입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센터백 라인은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그대로잖아요. 이 그래프는 수비 액션과 관련된 건데 라이스가 수비적인 액션을 상당히 폭넓게 특히 이제 아스널 수비 박스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치들을 기록하면서 포백 앞에서 단단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울버햄튼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황희찬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 와가지고 이게 그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들의 기록인 건데요. 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요. 아스널 상대로도 골을 넣었었고요. 그 당시 아스널의 순위는 4위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FA컵에서 리버풀 상대로도 골을 넣었고 뉴캐슬 상대로도 골을 넣었는데 당시 뉴캐슬의 순위가 4위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골을 넣었는데 그때 브렌트포드의 순위가 9위였고요. 또 이제 이번 시즌 브라이턴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당시 브라이턴의 순위가 2위고요. 또 이제 리버풀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당시 리버풀의 순위가 3위, 현재도 3위죠.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 상대로도 골을 넣었는데 당시 맨시티의 순위가 1위였죠. 그리고 에스턴 빌라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당시 에스턴 빌라의 순위가 5위, 현재는 3위죠.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 상대로도 골을 넣었는데 당시 뉴캐슬의 순위가 6위였습니다. 이렇듯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 와가지고 유난히 강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울버햄튼이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풀럼전 패배도 솔직히 말하면 오심 탓이 상당히 컸는데요. 먼저 그 56분경에 상대 미드필더였던 케어니가 문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세메두가 파울을 범했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요. 이게 느린 화면을 보면은 세메두가 볼만 쳐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심판위원회인 PGMOL에서 오심이라고 인정했고요. 심지어 당시 경기 주심조차도 내가 오심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3분경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문전 돌파 과정에서 팀님의 파울을 얻어냈잖아요. 근데 이게 황희찬 선수가 완전히 제치고 들어간 장면에서 팀님이 뒤에서 잡아끌었거든요. 그래서 페널티킥도 당연한 데다가 이거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파울로 끄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레드카드지만은 페널티킥 때문에 이중처벌을 줄 수 없지만은 옐로카드가 나왔어야 됐고 옐로카드가 주어졌으면은 팀님은 경고 누적 퇴장이 됐어야 됐습니다. 이것도 PGMOL에서 인정한 겁니다. 오심이라고요. 여기에 더해 풀럼 공격수인 비니시우스가 88분경에 울버햄튼 수비수인 막스 킬먼에게 박치기를 해가지고 옐로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심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박치기가 강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옐로카드를 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역시 PGMOL에서 퇴장 판정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박치기 같은 경우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나왔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 풀럼전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심판 오심의 최대 피해 팀인데요. 먼저 그 맨유전에 그 오나나 골키퍼가 칼라이지치의 머리를 이렇게 때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울버햄튼이 0대1로 패했습니다. 근데 칼라이지치가 만약에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그래서 울버햄튼이 페널티킥을 골을 넣었다면은 1대1 무승부였고 승점 1점을 획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점 1점 손해를 봤었고요. 또 이제 루턴타운전에서 경기 막판에 상대가 페널티킥을 획득했는데 이를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오심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킥 오심이 없었으면은 울버햄튼의 1대0 승리였으니까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은 무승부에 그치면서 1점에 그치면서 2점 손해를 봤었고요.
또 이제 그 뉴캐슬전에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 허용한 거 쉐어한테 그것도 이제 PGMOL에서 오심이라고 판정을 했죠. 그리고 뉴캐슬이 여기서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오심이 없었으면은 울버햄튼의 2대1 승리였고 승점 3점 획득이었으나 1점 획득에 그치면서 2점 손해를 봤죠. 이것 때문에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챔피언십 주심으로 한 경기 강등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 파비오 실바가 경기 막판에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허용이 되면서 울버햄튼이 1대2로 패했었는데요. 이것도 오심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PGMOL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 오심이 없었으면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획득했겠죠. 즉 울버햄튼이 승점 1점을 손해를 본 거고요. 마지막 풀럼전 이것도 승점 1점을 획득했어야 됐으나 단 1점도 얻지 못하면서 총 7점의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울버햄튼 감독인 오닐이 뭐라고 했냐면요. 심판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오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에게 사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사죄의 의미로 꽃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승점 22점과 승점 15점은 큰 격차라는 데에 있다. 이는 우리 팬들은 물론 우리 선수들과 그리고 우리 팀에 막대한 손해를 안겼다라고 한 건데 실제 울버햄튼이 만약에 이 오심이 없었으면 승점 22점이고 그러면 8위인 브라이턴과 승점 동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승점 15점에 그치면서 12위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잔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버햄튼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 원정은 힘든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후 번리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번리는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고요. 그리고 곧바로 15위인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웨스트햄 원정, 웨스트햄은 현재 9위고요. 그리고 첼시하고의 홈 경기, 첼시는 10위고요. 또 이제 브렌트포드 11위죠. 그러니까 딱 울버햄튼보다 순위가 한 계단씩 높은 팀들을 연달아서 만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울버햄튼 입장에선 도장 깨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19위인 에버턴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일정 자체는 아스널전 이후에는 상당히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황희찬 선수가 1월 13일부터 아시안컵에 참가하는데 이 기간에 조금 까다로운 팀들을 만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브라이턴 원정부터 있는데 브라이턴은 현재 8위고요. 또 이제 맨유하고의 홈 경기 맨유 6위고요. 또 이제 첼시 원정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돌아오면은 토트넘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과연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승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강팀 킬러 황희찬 선수가 아스널 원정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팀의 이변을 선사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또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